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요즘에 부동산 카페에 들어가 보면 갑자기 폭등이들 자체를 감췄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폭등이가 뭐예요? 갑자기 집값이 쭉쭉 올라간다 이거죠. 물론 지금도 집값이 오르는 것은 있지만 지금 보면 좀 노른자 땅이 나죠. 노른자 땅. 노른자 땅은 오릅니다. 노른자 땅. 그러니까 굳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노른자 땅이 있어요. 네, 노른자 땅. 노른자 땅은 오릅니다. 근데 노른자가 흔합니까? 아니죠. 흔하지 않습니다. 네, 전국의 모든 아파트가 노른자가 아니고 전국의 모든 신도시가 노른자가 아니에요. 노른자는 몇 개 없습니다. 몇 개 없어요. 네. 뭐 대표적 노른자가 제가 봤을 때 강남이죠. 강남. 강남은 그냥 알아서 오릅니다. 거기는 우리 신경 쓸 데가 아닙니다. 거기 뭐 집값 오른다고 다른 데 오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거기는 사실 내려가 상관없어. 그분들은 뭐 일반적인 어떤 자본적인 어떤 소득 범위 넘어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닙니다. 그분들 내려가서 신경 안 합니다. 어차피 가지가 많아가지고 그분들은 알아서 살 겁니다. 일반 사람들 문제지. 그분들은 가지고 있는 돈도 많아가지고 뭐 아파트가 그 하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가지고 있겠죠. 자산도 가지고 있을 테고 그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 노른자 땅이 아닌 다른 곳에 영끌하신 분들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네. 아마 저 폭등이라고 얘기했던 분들 저 사람들이 아마 이제 영끌하신 분들이겠죠. 영끌 대출을 많이 갖다 넣은 분들이겠지. 저분들은 폭등을 해야 살아남으니까. 그렇죠. 폭등을 해야. 물론 뭐 집값이 말도 안 되게 쭉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겠지만 근데 문제는 그런 거죠. 결국 내가 아파트 팔아 돈을 벌었다 얘기하면 팔려야 됩니다. 팔려서 차익을 남겨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팔아가 차익을 남긴 사람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아니 뭐 생각해보세요. 뭐 집값 오른다 쳐 폭등한다 쳐 그럼 우리 아파트는 폭등하나? 아니 여러분 폭등 겪어봤잖아요. 연끌한 너 겪어봤잖아요. 우리 아파트가 1억 오르면 우리 아파트보다 더 좋은 아파트 1억 5천 올라. 그럼 오른다 해도 갈 데가 없어 여러분. 어디 갈 거야 여러분. 아니 폭등하면 우리 아파트 오르고 옆에 아파트는 안 오르나? 다 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아파트보다 더 오르는 것도 있고. 그러면 설령 그 아파트가 팔린다 쳐. 팔리면 어디 갈 거예요 이게? 어? 한창 지방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저는 이제 아파트 폭등한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뒤가 없습니다. 뒤가. 연끌하시는 분들 문제가 뭐냐면 연끌 뜻이 뭐예요? 영어를 끌어 모아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있는 거 없는 대출 다 대출 받아가지고 아파트에 올인하시는 분이에요. 올인. 이 아파트 하나에 본인들의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죠. 잘 되면 그래도 살기 좋겠지만 안 되면 우리 가족들 인생이 좀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보면 거래가 아예 안 된다기보다는 거의 간당간당하게 가음에 콩나시 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래가 되는 것도 있지만 정말 급매로 싸게 내놓지 않은 이상은 거래가 안 된다 보시면 돼요. 근데 급매로 싸게 내놓을 분들이 많이 없어요 이게. 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연끌하시면부터 버텨야 되는데 과연 버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분들이 뭐 실거주 목적으로 지금 뭐 집을 산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뭐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집을 구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올해부터 좀 많이 힘들 거예요. 작년도 많이 힘들었고 뭐 작년도 못 버텨가지고 은행이 계속 이제 대출 연체가 돼가지고 은행에서 더 이상 참지 않고 이제 아파트 예. 아파트 이제 경매 올리는 것도 많이 있었죠. 앞으로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경매 올리게 되면 좀 아파트 매매 가격은 거의 뭐 못 받는다 봐야겠죠. 예. 후려치기 당하겠죠. 후려치기 당하면 설령 낙찰을 받아도 그 낙찰 받아서 이것저것 대출 갖고 하면 남는 게 없어요 이게. 예. 그래서 저는 뭐 좀 생각이 달라진 게 무조건 뭐 신축 아파트 산다고 저 사람들 무조건 잘 산다. 잘 사는 분도 있겠지만 뭐 저는 무조건 그분들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은 사실 좀 힘들 수밖에 없어요. 빚을 많이 졌는데 이제 그걸 갚을 만한 여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빚을 많이 진다고 이걸 다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빚을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 아파트 하나 때문에. 그 아파트가 뭐라고. 물론 아파트가 좋은 공간이 하지만 굳이 아파트를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었거든요. 무리하게. 근데 무리하게 들어간 사람들이 많았죠. 무조건 집값이 오른다는 그 일념 하나만으로. 근데 항상 인생이라는 게 우리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왜 그렇게 막 좌절하고 우울증거리고 왜 그러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힘든 거죠.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근데 연끌 같은 경우는 이게 원하는 대로 안 돼버리면 남의 인생이 와장창 깨져나갈 수 있다는 거지. 남의 인생이.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무리 뭐 아파트가 좋은 공간이 하지만 내가 아직 뭐 벌이도 넉넉치 않고 앞으로 남은 직장에서 얼마나 다닐지도 모르는데 그냥 대출 많이 받아서 집 사면 된다 이런 좀 단순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연끌하신 분들이 지금 매달 근근히 버텨나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물론 아파트가 좋은 공간이긴 하지만 아파트 하나 때문에 내 남은 인생까지 다 거시면 안 돼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억에서 7억 아파트 우습게 얘기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대출이 나왔을 때 얘기고 서민 중에서 현금으로 그 돈 가진 사람 몇 프로 되겠습니까? 사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좀 비싼 아파트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게 은행에서 예전만큼 대출을 많이 안 해줘요. 네. 사실 뭐 지금 비싼 아파트 내놓는데도 보면 뭐 청라 동탄 같은 데 보면 지금 비싸잖아요. 근데 저거를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대출 받아야 되는데 요즘 은행에 대출 잘 안 해줍니다. 왜 안 해줄까요? 요즘에 대출을 해줬는데 제때 못 갚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은행에서도 이제는 예전하고 다르게 까다롭게 보는 거죠. 지금 연끌해가지고 제때 이제 원금이자 갚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점점 줄고 있으니까 못 갚은 사람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대출을 많이 준다고 저 사람이 무조건 갚을 수 있다 생각하지 않는 거죠. 만약 6, 7짜리 아파트 간다고 하더라도 3, 4억 대출 받아야 되는데 못해도 근데 그 대출금을 갚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은행에서 그 대출을 해줄지도 의문입니다. 예. 그리고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사실 솔직한 말로 뭐 우리나라 보면 지금 결혼율도 이제 뭐 바닥 치고 있잖아 이게. 남자 입장에 결혼 안 한다고 하면 굳이 막 신축 아파트 그래 목매가지고 막 들어갈 이유는 없거든요 이게. 특히나 좀 연끌하신 분 위험한 게 연끌하신 분들이 결혼하신 분들이 진짜 다수예요. 결혼하신 분들 그 자녀가 있는 분들 자녀가 크게 되면 이게 교육비도 점점 올라가겠죠 이게. 예. 단순히 아파트 대출금만 문제가 아니에요. 대출금 플러스 이제 보통 그러는 좋은 아파트 살면 생활비도 많이 듭니다. 예. 문화생활하는데 돈도 많이 들어요. 교육비도 많이 들고 보통 비싼 아파트는 또 좋은 학군을 같이 끼고 있잖아요. 좋은 학교 끼다 있다 보니까 애들한테 더 좋은 거 해줘야 되고 더 맛있는 거 먹여야 되고 또 좋은 학원도 보내줘야 돼. 그러면 돈 플러스 알파로 더 많이 나간단 말이야. 근데 부모님이 버는 어떤 이 버디는 또 한계가 있어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님 이 직장 다니는 게 또 언제까지 다닐지 장담할 수 없어요 이게. 언제까지. 뭐 둘 중에 한 명이 그만두게 되면 낭패 벌어지는 거. 특히나 이제 외벌인데 그 한 명 그만두면 이건 작살 나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으로 나는 좀 걱정되는 게 동탄 같은 것이 걱정이 돼. 동탄이 아무래도 그 삼성 다니는 직원들이 많다 보니 삼성 다니는데 외벌이도 은근 많이 있어요. 외벌이도 남편 삼성 다녀가지고 그 혼자 버는 걸로 먹고 사는 분도 있단 말이야. 근데 삼성이 이번에 올해부터 좀 중간 관리자급도 많이 내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니신 분들 중에 만약에 뭐 희망퇴직자 대본이 물론 뭐 돈 주고 내보내지만 그 돈 받은 걸로 사실 남은 대출금이나 남은 생활까지 다 책임질 수 없단 말이야 이게. 예. 뭐 혼자 사는 분들이 어떻게 유지가 되겠지만 가정 있는 분들은 좀 힘들죠. 특히나 이제 아파트 대출 나온 분들은 그거 가지고 안 맡겨지죠 이게. 예.
그렇다고 뭐 팔고 나오자니 예전처럼 막 이렇게 쉽게 팔리지도 않고, 팔고 나왔을 때 또 어디를 갈 건지 또 그것도 좀 의문이고. 예. 그래서 전 그 전부터 우려를 했습니다. 그 영끌 당시 2020년, 2021년에 너무 아파트에 미쳐 있는 사람도 많아가지고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었어. 그래서 뭐 우리가 집은 가져야겠지만 꼭 내가 말씀드린 게 꼭 뭐 신축 아파트 뭐 신도시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뭐 능력 있으면 그런 데 살아도 되지만 굳이 그런데 막 아둥바둥거리면서 막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아둥바둥거리면서 어떻게 들어가셨던 분들이 누구보다 지금 이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느 아파트 살든 간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여러분 들어가면 신축 아파트 살아도 뭐 거기는 상가나 뭐 편의시설 이용 안 해요. 여러분 이용 안 합니다. 아파트만 몇 년 살아도 자기 아파트에 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5년 동안 살았는데 쓴다는 게 엘리베이터랑 이제 지하주차장 말고는 없는 사람들 태반이에요. 여러분 뭐 자녀 있는 분들이 자녀들 놀이터에서 놀고 이제 놀이방도 보내고 어린이집도 보내고 하겠지만 일반적인 남자분들은 그냥 뭐 직장 다니나 바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내가 사는 아파트 가도 그냥 지하철에 차 세워놓고 바로 엘베 타고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씻고 자고 끝이야. 뭐 요즘에 먹는 것도 그냥 쿠팡 주문하면 그 상가까지 갈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자기 상가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 이게.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능력이 부족한데 무슨 비싼 집 사가지고 대체받아서 이제 남은 인생을 바꿔오겠다. 그런 좀 무리수 같은 거 하지 마시고 항상 능력에 맞게 좀 여유에 맞게 사시기 바라겠고, 연끌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들이 벌린 건데 잘 버텨나갈 수밖에. 근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 않다는 건 본인이 더 잘 아시겠죠. 아무튼 앞으로는 사람들이 뭐 집값 폭등 때문에 이렇게 뭐 한몫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